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A 모드는 네, 안녕하세요. 엘라비텔입니다. 오늘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진 모델은 소니 알파 6400인데요. 일단 풀프레임 카메라가 아닌 크롭 카메라예요. 그렇지만 크롭 카메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 즉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RX100M5인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교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교체할 수 없는 카메라가 있고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죠. 이렇게. 자, 어쨌든 지금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컴팩트한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가 크게 부담이 없죠. 만약에 뭐 다른 카메라 같으면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 Z7입니다.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 Z7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컴팩트 미러리스 카메라, 즉 컴팩트 카메라라고 하면 안 되겠죠. 크롭 카메라하고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비교했을 때 이미 상당한 크기 차이가 보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행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카메라는 아마 이 지금 크롭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물론 기종은 다르죠. 제조사도 다르죠. 지금 현재 소니의 풀프레임 카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촬영 중인 카메라가 지금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9으로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카메라는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 Z7입니다. 즉 풀프레임 카메라죠. 자, 풀프레임 카메라와 2470 표준 렌즈를 지금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꽤 무겁습니다. 사실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해서 가볍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닌 이렇게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 크롭이라는 것은 센서 자체가 크기가 풀프레임보다 더 작은 센서를 채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센서가 작다 보니까 훨씬 더 카메라를 작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카메라도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서 풀프레임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제가 가진 카메라 DSLR 카메라가 있어요. D850 카메라. 자, D850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쨌든 Z7 미러리스 카메라,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가벼운 게 바로 이 크롭 카메라가 되겠죠.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엔드 카메라로 가시면 되겠고, 하이엔드 카메라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사이에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카메라가 DSLR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가 이렇게 니콘 D850 같은 이런 카메라들이 DSLR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로 우리가 촬영할 땐 보통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하죠.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하면 뷰파인더에 뭔가가 보입니다. 이렇게. 자, 뷰파인더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어떤 원리에서 보이느냐.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 안에 미러가 있습니다. 거울이 있고요. 그렇다고 거울이 하나 있다고 해서 뷰파인더로 바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울을 지나서 빛이 또 여기 펜타프리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3쿠션을 통해서 뷰파인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면 미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미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촬영하는 게 바로 DSLR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러, 이 거울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거울이 없는 카메라. 그래서 빛이 바로 이렇게 센서, 예전에 이제 필름 카메라에서 필름 역할하는 곳에 되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닿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를 켜가지고 현재 보이는 장면들은 결국은 이것은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장면이 아니라 현재 이미 카메라가 내가 무엇을 찍겠다 이미 결론이 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DSLR 카메라보다 미러리스 카메라가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촬영이 초보자들에게 쉬운 이유는 바로 내가 찍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미러리스 카메라.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억 화소의 스마트폰 카메라도 출시가 됐죠. 출시가 됐다고 하지만 그 같은 경우에 어쨌든 렌즈는 작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렌즈가 크고 우리가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로 보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제일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PC라든지 좀 더 큰 인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카메라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크롭 카메라 정도는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소니 알파 6000 라인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알파 6400을 가지고 카메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에 보면 지금 카메라 안을 잘 보면 이렇게 조리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잘 보시면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의 눈동자에 있는 동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리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의 구멍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렇게 F값에 의해서 조리개 구멍을 우리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개 값만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조리개 우선 모드, 즉 지금 소니 카메라 기준으로 봐서는 A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A 모드. 그래서 A 모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A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F 값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F 값을 이렇게 내가 다이얼만 돌려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숫자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3.5 그리고 가장 높은 숫자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22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F 값이 낮을수록 아까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F 값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조리개 구멍이 커지죠. 조리개 구멍이 커지고 F 값이 높을수록 조리개 구멍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조리개 구멍이 작을수록 F 값은 높고 그 다음에 조리개 구멍이 클수록 F 값이 낮다는 거죠. 즉 조리개 구멍이 크면 한 번에 빛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조리개 구멍이 작으면 한 번에 빛이 적게 들어올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실험을 해봤는가 하면 건전지를 이렇게 뒀습니다. 건전지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조리개 값, F 값만 변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본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을 때 건전지를 이렇게 4개로 둔 게 아니라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면서 지금 화면 앵글로 나갔죠. 자, 건전지를 제가 이런 식으로 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건전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거죠. 수평으로 둔 게 아니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F 값을 낮춰서 찍었더니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이 앞쪽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앞쪽 초점 맞췄더니 앞부분은 초점이 맞고 뒷부분은 흐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F 값을 높일수록 어떻게 보이나요? F 값 높일수록 앞에 초점을 맞춰도 뒷부분까지 다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F 값을 낮춰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F 값을 높여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어떤가요? 지금 F 값이 낮으면 이렇게 아웃 포커스가 되고 F 값이 높으면 펜 포커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F 값이 낮을수록 조리 구멍이 크고 F 값이 높을수록 조리 구멍이 작다. 그래서 F 값이 낮은 경우에 조리 구멍이 크면 이때 한 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다고 했고요. F 값이 높을 때는 한 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 하나가 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뭔가요? F 값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앞쪽은 초점 맞고 뒤쪽이 흐려지는 즉 아웃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F 값이 높아질수록
F값이 높아질수록 한 곳 초점 맞춰도 뒷부분까지 모두 초점이 맞는, 즉 펜 포커스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걸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A모드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경우에, 조리개보선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당장 F값만 바꿔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자 이제 아웃포커스를 원한다 그러면 F값을 낮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펜 포커스를 원한다 그러면 F값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F값이 지금 현재 보니까 F22까지나 올라가는데, F값이 높을수록 더 펜 포커스가 되고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F값은 오히려 화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차차 더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F8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서, 그것보다 내가 더 펜 포커스를 할 때 F11, F14, F16 이런 수치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아웃포커스 사진을 원한다, 나는 좀 감성적인 느낌의 아웃포커스 사진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F값을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F14로 촬영을 했죠. F14로 촬영한 경우는 즉 에펠탑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인물에 초점 맞추고 뒤에 있는 필요 없는 인물이 제대로 화면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즉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웃포커스 처리를 했고, 이때 조리값을 F2를 사용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카메라로 사용했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셔터 스피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셔터라는 게, 자, 제가 카메라에 지금 제 카메라 이거 D750 카메라 아마 제가 셔터를 촬영한 것 같아요. 750 카메라 셔터 안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750 카메라 이렇게 마운트를 빼서 내부를 봤더니 이렇게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셔터라는 것은 하나의 빛이 들어오는 관문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보자 그러면, 자, 우리가 최초에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빛은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센서에 닿기 전에 이렇게 셔터가 있는 것입니다. 셔터 안에 셔터를 보시면 셔터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있다가 열어주면서 빛이 들어가고 닫으면 빛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셔터에 우리는 이러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길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길다는 게,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가 1초다라고 하면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이 1초인 겁니다. 1초 동안 열었다가 닫는 거죠. 그러면 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0.5초 동안 셔터 스피드를 0.5초로 설정했다 그러면 1초일 때보다 2분의 1배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셔터 스피드는 그렇게 노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표현을 하기 위해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이 사진은 4초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4초. 그러니까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이 4초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각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4초 동안 사진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나요? 폭포가 4초 동안의 물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이게 이제 포토샵 후보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포토샵이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단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4초 동안 촬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2초로 촬영해도 되고 1초로 촬영해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간보다는 더 길게 촬영해야지 이런 폭포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카메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S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S 모드가 되겠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TV 모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 모드로 두고 보시게 되면, 자, 다이얼을 또 돌려볼게요. 했더니,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죠. 일단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니까 4000이 나옵니다. 이 4000이 무슨 말인가 하면 4000분의 1초란 뜻이에요. 4000분의 1초. 자, 이번엔 내려볼게요. 그랬더니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땡땡 나오기 시작하는, 자, 땡땡이 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2초, 3초 이렇게 가죠. 그래서 30초 동안 셔터를 열어두고 촬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30초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30초. 네, 그렇죠. 우리가 별 같은 걸 촬영하기 위해서는 별이 상당히 밝아 보이지만 별로 밝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셔터를 열어서 30초 동안 별들의 빛을 받게 되면 그 별이 온전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별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별 촬영 같은 경우에는 10초 정도로 보통 촬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어두운 것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30초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궤적 사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보통 야경 궤적 사진 같은 경우에 30초로 촬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1000분의 1초로 촬영한 사진이네요. 자, 바닥 분수를 1000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네,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멈춘 것처럼. 자, 그것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S 모드로 두시고 돌려가지고 1000분의 1초, 여러분 카메라 지금 4000분의 1초까지 가능합니다. 4000분의 1초. 우리 눈이 보통 깜빡거리는 시간, 이게 125분의 1초 정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 상당히 빠른 시간을 우리는 이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보다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웃포커스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아웃포커스가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어 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10초로 촬영한 사진이죠. 10초 동안 촬영했더니 바다가 마치 호수처럼 보이게 되었죠. 자, 그리고 4분의 1초로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괌에서 이렇게 불쇼하는 걸 촬영했는데 불쇼를 하는 것을 테이블에 두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둔 다음에 4분의 1초 설정해서 계속 몇 장을 누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궤적이 표현되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재미가 있죠. 자, 이거 1초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실은 1초 동안 우리가 주간에는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직접 찍어보시면 돼요. 야외에 나가서 밝은 대낮에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두고 1초로 둔 다음에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얗게 나올 것입니다. 너무 밝아서 1초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사진에서 아까 보셨듯이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런 시간들을 다루잖아요. 카메라가. 근데 1초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1초 동안 주간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 밝아서 센스가 그냥 그대로 밝은 빛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주간에 이렇게 1초를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ND-PET라는 것을 이용해서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이 미러리스 카메라도 이렇게 어두운 색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 지금 이 카메라에는 아마 없을 건데 ND-PET 기능이 있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출을 더 어둡게 하는 그런 기능이 ND 기능인데요. ND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이렇게 1초 동안 촬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응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ND-PET가 없더라도 만약에 좀 더 어두워지는 상황 아니면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좀 어두고 아직은 약간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촬영하시면 굳이 ND-PET가 없더라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초 동안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비 같은 경우에도 날아다니는 나비인데요. 1000분의 1초면 충분히 멈춘 것처럼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감도라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당연히 필름을 구입해서 사진을 찍었겠죠. 그때 확인했던 게 있는데 이 수치였습니다. 아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ISO라고 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200, 400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보통 ISO가 낮을수록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ISO가 높을수록 화질은 떨어져요. 근데 왜 ISO가 높은 그런 필름들이 필요했을까요? 네, ISO는 즉 감도, 빛에 대한 감응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ISO가 높을수록 적은 빛에도 필름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빛을 그래서 뻥튀기라듯이 터뜨려서 훨씬 더 어두운 상황에서도 더 밝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화질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가 생긴다는 것이죠. 노이즈. 그래서 이 자글자글한 느낌의 노이즈.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사진에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는 보통 ISO를 높여서 촬영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ISO를 낮춰서 촬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ISO는 오토로 두지 마시고 직접 설정해서 사용하시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자, ISO는 여기 버튼이 있죠. 자, ISO 버튼이 있습니다. ISO 버튼 이거 클릭해 주시면, 자, 다시, 자, 이렇게 이런 화면에서 ISO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내가 이렇게 다이얼이 아니라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서 ISO를 쉽게 조절할 수 있죠. 보통은 이렇게 오토로 두고 사용하실 건데 오토로 두시는 것보다 직접 설정하시면서 사용해 보는 경험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노출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출의 3요소 정도는 알고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노출의 3요소가 조리값, 셔터 스피드, 그리고 감도잖아요. 물론 이게 당장 봤을 때는 그냥 노출만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진의 어떤 표현에 다 관여가 되는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조리개값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네, 조리개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값을 설정한다 그랬고, 여기서 보시면 A 모드로 내가 두고 촬영했을 때 F값을 낮춰서 촬영할수록 아웃포커스가 되고 F값을 높여서 촬영할수록 펜포커스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표현에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는 모드는 S 모드라고 했죠. 그래서 S 모드로 내가 셔터 스피드를 결정해서 촬영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촬영하게 되면, 즉 우리가 손을 들고 촬영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초, 1초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사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찰칵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고정된 뭐 바닥에 두고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삼각대에서 고정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1초, 10초, 30초 이렇게 긴 시간을 표현해서 훨씬 더 재미있고 뭔가 좀 더 작품적인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어떤 피사체들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S 모드를 이용해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 빠르게 촬영하면 또 역시나 또 그에 적절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노출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에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출의 3요소, 조리값, 셔터 스피드, 감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뭐 이제 M모드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M모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강의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M모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노출의 3요소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A모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잘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A모드는 내가 만약에 ISO를 직접 설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즉, 현재 상황에서 ISO를 내가 8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ISO를 800으로 설정한 다음에 F값을 내가, 자, 지금 바꿔볼게요. 자, F값을 내가 이렇게 8 바꿨죠? F값은 낮춰볼게요. 자, F값을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옆에 잘 보시면 모두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그쵸? 셔터 스피드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즉 F값이 낮아질수록 셔터 스피드는 더 빨라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F값이 낮아질수록 조르기 구멍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조르기 구멍이 커지면 한 번에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A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내가 지금 현재 ISO하고 F값은 내가 정했지만 카메라는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적정한 노출계 값이 0이 되도록 자동으로 조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F값을 낮출수록 셔터 스피드는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조리기 구멍이 충분히 넓으니까 셔터 스피드가 느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이미 많이 들어왔으니까 셔터 스피드는 빠르게 열고 닫아도 충분한 내가 원하는 적정 노출까지 충분한 빛이 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은 제 아래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블로그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은 되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내가 F4로 찍다가 이 어두운 상황에서 F4로 찍다가 만약에 나는 좀 더 펜 포커스를 원해. 그래서 F 값을 높이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찰칵 찍으면 이 4분의 1초는 보통 내가 잘못 찍으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셔터 스피드거든요. 자, 흔들리지 않는 셔터 스피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F8을 지금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셔터 스피드가 10분의 1초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F 값을 낮추든지 아니면 내가 꼭 F8을 촬영해야 되겠으면 이렇게 ISO를 빠르게 조절해서 ISO 높여서 촬영해 주시면, 자, 지금 6400으로 올렸더니 125분의 1초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셔터 스피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신에 뭘 포기해야 되나요? 네, 화질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ISO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화질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화질까지 지키고 싶으면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현재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노출의 3요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노출의 3요소인 셔터 스피드, 조리값, ISO는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가 기계적인 걸 알고 사진을 찍어 할 수 있지만 이 되게 간단한 이 메커니즘에서 사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소니 카메라 사용하시는 경우에 보통은 이렇게 Fn키 눌러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Fn키 누르면 여기 기본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오토 모드로 두고 촬영하시면 Fn 누르시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A 모드나 S 모드, 제가 권장하는 것은 A 모드예요. 근데 나중에 촬영하다가 머릿속에 내가 하얘졌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P 모드 사용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A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A 모드로 이제 촬영을 할 건데,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카메라의 노출계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